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진도 나가죠? 이번 달에 우리 보고 얼마 안 됐죠, 지금. 그죠? 행정법 이렇게 빨리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잊을만 할 때 와야 되는데, 잘 됐습니다, 오히려. 예. 이게 아주 행정법을 아주 끝장을 내고, 보니까 아마 민법 교수님이 강의가 겹쳐서 민법을 뒤로 빼서 제가 아마 중간에 온 것 같은데,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민법이 끝나고 바로 객관식 민법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뭐 이래저래 여러분한테 집중력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교재가 두 권이 있죠. 1권은 이제 그 조그만 책은 연도별입니다. 연도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 큰 책으로는 진도별인데 당연히 우리 이제 진도별로 나갈 거고 연도별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 문제를 볼 때. 그래서 아마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 시험 문제 얘기하지. 우리랑 지금 계속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장 내일부터 오전에 그 20점 정도, 15점에서 20점 정도 시험을 볼 테니까, 뭐 기존에 했었던 분들은 익숙하게 같이 하시면 되고, 새로 하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평범하게. 그냥 오늘 했던 거 복습해서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객관식은 우리가 객관식을 혼자 맞춰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관식은 이게 혼자 맞춰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옆에서 좀 알려드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봤던 문제들이 기출문제로 봤기 때문에, 맞아면 응용 파트입니다. 응용 파트. 그러니까 기본 파트를 빼고 응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약간 무리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문제를 순화시켜서 점수를 좀 뺀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진 않으셨을 거로 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에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당연히 최신 기출 성향에 비춰 볼 때는 이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일단 높긴 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나와도 결국은 우리가 답안지에서 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잘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잘 써야, 객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하려면 대답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특히 행정법은 그게 좀 더 심해서 어떻게 써서 보여줄지를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히는 방법을 맞아면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니, 판례 어차피 판례에서 나올 건데, 아니,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죠? 3년 전에 하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니까 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응용으로 속성으로 익힌 사람들은 다 망했죠. 그죠? 기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을 때 제가 볼 때 보통 보면 이제 이거 리딩 케이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예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리셔야 돼요. 야, 외우라고 할 거면 나도 하겠다. 아니, 일단 외워야 이게 나온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죠? 너무 암기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해를 하라고 말을 하면 암기를 등한시하고 암기를 하라고 해야만 여러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는 패턴은 보통 하루에 한 60페이지 나가야 되는데요. 60페이지면 거의 문제가 한 10대 개 되더라고요. 10대 개면 너무 많잖아. 그죠? 10대 개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중에 쓸만한 것들이 있고, 너무 또 쉬운 것들 아니고 이러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보다가 이거는 이 문제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통으로, 그죠? 통으로 일단 암기해 보세요. 그리고 이해는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이해를 강조하면 2차는 한 40년 걸려. 그러니까 안 돼. 아시겠죠? 이해를 강조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패턴, 우리 흔히 말하는 패턴 공부 있잖아요. 그죠? 마치 수학에서 공식처럼. 행정법도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게 이해가 되면서 답안지의 양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고 바라겠고요. 뭐 앞에 이것저것 나와 있는 의도라는 이런 건 뭐 굳이 안 보셔도 상관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행정법 총칙부터 목차 한번 보세요. 같은 문제가 한 2개씩 3개씩 나옵니다. 그죠? 행정법의 1번 원칙,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원칙이 4개니까 쭉쭉쭉 하지만 구성요건적 효력이 한 4문제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할 필요 없고, 이 중에서 좀 더
풍부한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볼 테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나갈 부분이 보통 한 60페이지니까 여기 사례 한 13, 4개 돼요. 그죠? 사례 13개, 4개면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죽어요. 그죠? 13개를 복습을 하면 밤을 새야 돼, 밤을. 그죠?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한 거 위주로. 수업 시간. 근데 여러분 이제 잘 따라와.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 며칠 지나면 수업 시간에 안 한 걸로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그럼 열심히 안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법 총칙에서 한 하루 반 정도, 그죠? 그렇게 하고, 일반 행정작용 들어가서 이제 보면 여기 참 종류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겹치는 것들은 뭐 수업 시간에 겹친다고 말씀드리고, 이 중에서는 뭐가 리딩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정도는 아닌데, 일단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 내가 좀 행정법적으로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변호사 시험입니다. 최근에. 왜 그러냐면 변호사 시험은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은 점점점 문제가 순해집니다. 되게 요새 좀 많이 변호사 시험이 처음에는 사실을 가져다가 많이 썼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대응을 못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는 변호사 시험 문제들이 조금 순해져가지고 변호사 문제가 오히려 좋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잘 풀 수 있게, 그죠? 그렇게 풀면 마치 교과서처럼 풀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조금 어려운 게 5급 시험. 5급 시험은 좀 응용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응용이라고도 좀 참 하기 뭐한 게 최신 판례에서 문제를 내니까 최신 판례에서 문제를 내는데 기본기가 너무 담긴 문제는 잘 안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실관계에 특유한 문제를 내기 위해서 맞아 판례를 되게 좀 기기묘묘한 거를 가져올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 거는 기본도 아니고 응용도 아닌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아주 애매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판례를 알면 쉽게 푸는데 판례를 모르면 그냥 꼬인 대로 빡빡 꼬이는 그런 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지금 길을 잃었는데 내년에 이제 점수가 좀 줄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변호사 시험처럼 50점짜리 한 문제 정도로만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때 가면 좀 순한 맛이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여러분 지금 이번 시험까지는 일단 하여간 어딘가에 존재하는 형태로 나오니까 우리는 일단 기본기를 열심히 쌓아서 거기에 대비하고 마지막에 이제 78회 우리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78회 옛날에 1차 시험 끝나고 나면은 뭐 기출문제도 보고 막 78회 보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수업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걸 두 개를 다 봐야 되니까 되게 복잡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도 1년 과정 속에서 하니까 기출문제 최신 판례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기는 쌓아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 문제가 나오면 쓸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아야 최신 판례 나와도 여러분들이 탁탁탁 잘 쓸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 총칙으로 가세요. 1권에. 자, 이게 2017,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 이건 참 리딩 케이스라고 하기도 뭐하는데, 이거 우리 그때 했죠? 그때 했는데, 그게 우리가 이거 잘라서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본서에서 봤던 거. 그러니까 김영 교수님 교재 기본서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게 길게는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읽는 데만 한 3시간 정도 걸리죠. 그죠? 3시간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그 리딩 케이스예요. 이것도 근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순한 맛인데 사실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때가 이제 변호사 시험 이때가 3회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3회 시험인데 2013년이니까 12년부터 봤으니까. 하여간 되게 길게 냈어요. 길게 내고.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 나왔다. 문제부터 보세요. 문제부터. 그죠? 4번에 나오는 문제부터 보시고 역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게 시간을 절약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이거 아는 판례다라는 생각이 안 드신다면 만약에 아는 판례라면 여러분이 사실 판례를 그렇게 내용을 많이 안 봐도 상관없지만 아는 문제가 아니다 이럴 때는 뭐 문제부터 보세요. 문제부터. 그죠? 다행히 여기 이제 원래는 1, 2, 3, 4 이렇게 있었는데 4번부터 바로 나온 겁니다. 그냥 볼까요? 그냥 볼게요 한번. 4번 보세요. 위 사안에서 밑줄친 보니까 하나밖에 없죠. 네 번째 달라. 밑줄친 갑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갑이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야, 행정법 1회 때, 여러분, 행정법 지금 1회죠. 오늘 첫 강의인데, 승소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나쁜 문제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반칙이라 이겁니다. 기본 원칙 나와야지.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뜻이 있겠죠? 그러면 괄호 열고, 산자부령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르되, 절차적 유효성의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는 검토 여부는 생략한다. 그리고 3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변호사 시험 30점은 우리 시험으로 치면은 5급 시험이나 우리 시험으로 치면 15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건 논점 하나 반짜리. 그러니까 생각보다 빡센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10점짜리, 15점짜리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논점 하나인데, 다시.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행정법에서 문제 패턴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뭐, 소송 요건을 검토하시오. 위법성 여부.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소송 요건을 검토하시오. 그 다음에 본안을 검토하시오. 그죠? 본안이라고. 위법성을 검토하시오. 위법한가? 이렇게. 혹은 이거는 적법한가? 소송 요건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비슷한 패턴인데, 이게 가장 흔한, 맞아면 일반형 문제입니다. 일반형. 근데 여기서 이제 파생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여기 나온 것처럼 승소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건데, 승소할 수 있는가? 승소 여부를 물으면 이걸로 대답을 해야 돼, 사실은. 아시겠죠? 왜냐하면 승소를 하려면 요건을 검토해서 본안에서 이겨야 승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승소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건 요거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승소할 수 있냐로 보면 이걸로만 푸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부 이런 말을 안 알려준단 말이야. 안 알려주고 우리가 익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익혀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승소할 수 있냐라고 원래는 이게 두 개 다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승소할 수 있는가 점수 배점이 한 3, 40점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부를 다 담고 있잖아요. 소송 요건도 봐야지, 본안도 봐야지. 그러니까 다 다투고 있으니까 보통 이런 문제는 3, 40점짜리예요. 원래는. 여기 30점 말고 변호사 시험 점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변호사 시험은 맞아 뭐 과대평가, 과대 포장되어 있는 그런 일종의 우리 과자 진공 포장 이런 겁니다. 질소로 가득 찬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확 잘라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 가로 열고 뭐라고 그래요?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는 구비의 검토는 생략한다. 이랬으니까 뭐 이걸 제껴줬죠.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소외익은 건들지 마. 이거죠. 그죠? 그럼 뭐만 보라는 얘기예요. 안으로 들어왔죠. 자, 안으로 들어왔는데 행정법에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했죠? 네 가지라고 했죠. 뭐? 네 가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주내 저령. 그죠? 주내 저령. 위법성 따지면 무조건 이거부터 생각해서 이게 패턴이다. 이것도.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데 행정법이 첫 시험이잖아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위법한 거 물어보면 갑자기 여러분이 굳습니다. 쥐가 뱀을 만났을 때 굳는 것처럼 딱 굳어요. 갑자기 머리가. 그때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 이걸 초안작성지에다가 이걸 딱 쓰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평상시에 내가 했던 패턴대로 쓱 들어갑니다. 일종의 이게 완화, 충격 완화 기제예요. 기제. 우리 심리학적으로. 그죠? 그런 기제란 말이에요. 하면 순간 아차 행정법이 이렇게 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진짜 바보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이렇게 경직된 마음이 쫙 풀려요. 갑자기 그러고 옛날에 생각나네. 첫 시험인데 쫄아가지고 한 10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초안적 안 잡고 이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1차 어렵게 통과했는데 2차에서 그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린 기회 한 번밖에 안 주는데. 사실처럼 뭐 2번이나 준 것도 아니고. 어쨌든 두뇌 저령이니까 뭐래요? 절차의 위법성은 하지 마라 이랬죠. 절차 얘기를 안 하라는 얘기는 형식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절차 형식이 거의 같은 거니까. 그런데 주체는 보통 안 따진다고 그랬죠. 얘는 주체는 거의 안 따지는데 혹시라도 따지면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내용으로 가서 위법성을 다툴 때는 뭐밖에 없어요. 처분의 위법성을 따지는 거니까 당연히 뭐부터 성격이에요? 처분의 성질을 따지겠죠. 그럼 처분의 성질은 이제 여기서부터 패턴 나오죠.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우린 보나마나 거의 99.9%가 재량이라고 그랬죠.
재량의 위법성을 다투라는 거 결국 뭐 가지고 나와요? 네 가지 원칙, 신뢰부 원칙, 비례 원칙, 자기구속 원칙, 부당기업을 금지 원칙이라는 이 네 가지 원칙을 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해서 위법하다라는 결론으로 나가는 패턴입니다. 그죠? 이 하나 문제, 15점짜리 문제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꼬여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시험장에서 이걸 생각하는 거는 이제 초짜 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습할 때. 실전에 가서도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실전에 가면 이제 파파팍 888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사실관계인데 다행히 뭐 밑줄 친 거만 보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밑줄 친 거만 보라고 하면 이제 물론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보면 다 보긴 봐요. 왜냐면 앞에 1, 2, 3번 문제를 풀어야 될 거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여기는 일단 4번만 나왔기 때문에. 박스, 지금 밑줄 친 거를 이제 보는 거, 이제 밑줄 친 거. 그죠? 그럼 밑줄 친 거 볼게요. 유정주유소는 이 값이 지금 이게 뭡니까? 저 위에 맨 패턴 첩부 보시면은 양수인이에요. 양수인. 주유소 산 사람. 주유소 산 사람인데 지금 뭔가 판 놈이 유사 석유를 팔고 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것 때문에 이제 자기 주유소가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얘가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정주유소는 X정유사로부터 직접 석유 제품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석유 제품을 그대로 판매했으며 우리 저번에 기본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상원주유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X정유사로부터 직접 석유 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했는데 규모와 판매량이 유사한 데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갑의 주유소가 유정주유소고요. 여러분 아직 사실관계를 잘 안 보셨으니까 갑이 유정주유소고 옆에 이제 상원주유소라고 있었어요. 근데 유정주유소만 걸린 거예요. 유사석유로. 그러니까 얘가 열받았죠. 야, 나랑 얘랑 규모랑 판매량이 비슷한데 그리고 나랑 걔랑 상원이랑 전부 다 1회 위반인데 상원주유소에는 사업정지 15일에 그치는 처분을 내렸고 얘는 3개월짜리 처분을 받은 거예요. 갑은. 황당하죠? 자기랑 똑같은 데인데 왜 야 누군 누구 입이고 누군 주주냐 이렇게 되니까 또한 이러면 이제 여기서 사유가 하나 끊겼습니다. 그죠? 네 번째 줄에서 일단 사유가 하나 끊긴 거야. 그럼 여기서 무슨 원칙 나와요? 나랑 얘랑 비교하는 거잖아.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지금 우리 여기 보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1, 2, 3번에서 이미 지금 여기 나오는 재량에까지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밝혀진 거고 그다음에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잡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는 거 뭐예요? 네 가지 원칙 중에. 아니, 잠깐만. 여러분 행정부 처음 아니죠? 처음 아니시죠? 행정부 생짜면 안 돼, 이거. 지금 생짜 아니, 지금 저번 우리 기본 강의 최소한 듣고 오셔야 여러분이 이거 하는 겁니다. 기본 강의 이제 우리 다 들으셨지만,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일단 기본 혹시 집 안 하셨으면 집 와서 얼른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비례원칙이라든가 자기구속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비례원칙은 웬만하면 다 검토하고, 여기 이제 자기구속 원칙이 보통 선례 필요성이 나오니까 비교할 때 여기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거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겁니다. 2013년 5월 초순경에 또한이라든가 이제 또 다른 사유인가 봐요. 주유소 지하에 휘발유 저장 징크를 청소하다면서 휘발유보다 값비싼 경유를 사용해서 청소를 했는데 그때 부주의하여 경유를 모두 제거하지 못하였고. 자, 이런 사례는 무슨 사례? 흔히 말하는 구질구질한 사례죠. 뭔가 굉장히 사실관계가 무슨 뭐 남편이 암에 걸려있고 뭐 거의 그런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런 얘기는 전부 뭐예요? 비례원칙 쪽에서 많이 검토합니다. 그죠? 비례원칙 쪽에서. 그러한 상태에서 휘발유 공급받다 보니 휘발유의 경유가 조금 섞게 된 것이므로 개업한 후 처음 겪는 일이고, 이거 봐, 처음이자 또 초범. 위반의 정도도 경미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승소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 그죠? 그래서 가로 열고, 근데 이제 가로 열고 두 개는 제거해줬죠. 절차적 위법성이나 소송 요건은 제거해줬는데, 더러운 게 하나 걸렸죠. 뭐. 산자부령 별표일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 입장 따르되. 이 얘기 왜 했어? 아니, 얘가 지금 법에 어긋났는지 안 어긋났는지를 따진 거죠. 즉 위법성을 따지잖아요. 근데 위법성을 따지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기준이 법이어야 하죠. 최소한 법규는 돼야 이거를 어겼을 때 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법은 돼야 된다면 최소한. 근데 부령이잖아. 부령 별표면 뭐가 생각나요? 자, 이런 거 나올 때는 항상 뭐 박스 글이라고 했죠. 박스. 1번이 뭐 이렇게 더러운 게 걸렸어. 그죠? 1번이
야, 행정법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행정법 1회 이런 게 걸리냐? 원래 행정법 1회. 그죠?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죠? 그때 박스 2개. 앞에가 법규. 이게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그죠? 여기는 행정규칙. 여기 행정규칙. 여기는 법규. 이게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어디 파트 문제예요? 여기 문제죠. 여기 문제. 왜냐하면 부령의 형식이니까 이쪽이죠. 이쪽.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시행령의 형태와 시행규칙의 형태. 둘 다 원래 법규 명령입니다. 얘는 대통령령에 해당하고 얘는 총리령 부령인데 총리령은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맨날 부령만 나와. 부령. 그죠? 총리령 또는 부령이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에 대해서 여기면은 판례나 학설이 동일하게 법규로 보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학설과 판례가 다르게 본다고 그랬죠. 판례는 이거를 뭘로 봐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학설은 우리가 형식설, 실질설, 수권여부 기준설. 우리는 수권여부 기준설로 간다고 그랬죠. 수권여부 기준설에 가면은 뭐 법에서 위임을 하면 뭐가 돼요? 법규가 되고 법에서 위임을 안 하면 행정규칙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이쪽으로 간다면 이제 이쪽으로 갈 거고. 근데 판례는 이걸 행정규칙으로 보는 바람에 판례에 따르면 뭐 얘네 둘이 결론이 확 바뀌어버리죠. 결국 여기에 따르면은 위임의 규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 보면은 시행규칙이 즉 부령이었을 때는 얘를 위반하면 뭐가 돼요? 위법이 되죠. 왜냐하면 법이나 법규가 되니까. 근데 판례에 따르면 뭐가 돼요? 행정규칙이니까 위법이 되지를 않죠. 그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야, 1번 문제인데 벌써 뭐 우리 행정법까지 왔다 갔다 하고 뭐 지금 그죠? 행정법이 이런다니까. 그리고 1번 문제를 꼭 이런 걸 넣어놓네. 좀 쉬운 걸 넣어놓지. 1번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우리 행정법을 지금 한 달 전에 같이 하신 분들은 금방금방 잘 따라오실 거고 지금 처음 행정법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케이스집 한다고 해서 오셨는데 빡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꼭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쥐잡듯이 집에 가서 복습하지 마시고 지금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한번 익혀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리고 이제 잘 모르겠으면 그 기본서 조금 더 보시고 남들보다 복습의 양이 조금 더 늘어난 것 뿐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옆에 참조주부 나오죠. 석유 판매 사업법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무리 와도 뭐예요? 나는 문제를 다 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빠르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빠르게 한번 보고 페이지 안 넘기고 여기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맞으면 볼게요. 제가 늘 하는 방법 있죠. 문제 해설 안 보고 일단 1분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5분까지는 너무 기니까 1분. 빠르게 한번 볼게요. 근데 이미 내용을 다 봤기 때문에 사실은 볼 건데 여러분 이제 생각하기에 좀 더 편하게 보자 이거죠. 그죠? 그 갑은 지금 을로부터 을이 양도인이고 갑이 양수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유정주유소, 갑이 유정주유소 주인이에요. 석유 판매업, 즉 주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A 시장이 휘발유를 채취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유사 석유가 된 거죠. 경유가 1% 혼합됐으니까. 그래서 A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우리 A시 관할구역에서 유사 석유 판매하다 단속된 주유소는 예외 없이 등록을 취소해서 믿고 주유소를 이용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자, A 시장은 갑에 대해서 청문 절차, 이게 청문 절차 거치지 아니한 채 이런 게 이제 1, 2, 3번 중에 아마 하나 문제였을 거예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취소 처분 때려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네 번째 달라. 갑은 취소 처분에 불복해서 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거를 3개월로 정지하라라는 변경 명령 재결을 때렸죠. 그리고 재결선 답은 이제 갑에게 송달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변경된 원처분 기억나시죠? 이제 변경된 원처분에 관련된 그 날짜 막 나오고 이래요. 1, 2, 3번은. 여기 지금 앞에 행정법 앞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서 이제 그걸 뺀 것 뿐이죠. 자, 그렇게 되죠. A시장은 청문 절차를 실시한 후, 청문 절차 안 했다가 이제 청문 절차 실시하고
3개월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했고 처분서는 다음날 이제 갑에게 직접 송달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문제, 그죠? 청문 절차를 송달 안 한 거랑 한 거랑 뭐냐, 이것도 이제 또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지금 박스 친 거, 이 내용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보시면 13조 사항은 법 13조 사항은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 산자부 0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산자부 0으로 위임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수권 여부 기준서에 따르면 적법한 위임이 가게 된 거, 이런 것들은. 판례가 나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자, 어쨌든, 뭐, 그거에 따른 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 뭐, 이런 거, 그죠?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3회 위반 시 등록 취소 및 영업장 폐쇄.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여기도 좀 이상하죠? 보세요. 영업 그 별표 보시면, 처음 걸리면 사업정지 1개월이에요. 그죠? 근데 갑은 처음 걸렸는데 영업정지 3개월이잖아. 좀 이상하죠? 그죠? 2회 위반 시 정도가 되는데, 이건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 밑줄 친 갑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갑의 주장이 뭐예요? 옆에 상원주의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청소할 때 제대로 못해가지고 위반의 정도가 처음이고 경미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거를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이거를 비틀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사실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 이걸 가지고 뭐 뚜렷하지 않다는 등 뭐 혼자 문제 제기하고 그런 걸 흔히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멍하고 자빠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보셔야 돼요. 본안에서 승소한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그죠? 30점이니까 이제 1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논점 하나 반 정도. 근데 가로 열고 뭐 법적 성질 따지고, 그래서 지금 뭐래요? 법적 성질 따지는 거 하나, 이미 제가 다 얘기했죠. 그죠? 법적 성질 따지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재량 중에는 뭐 어떤 재량에 걸렸나. 그러니까 판례 기준에는 뭐가 걸렸나. 그죠?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안은 되게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물어보는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1번 문제로 등장한 겁니다. 그죠? 행정법에, 맞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 야! 볼 거야? 이렇게 겁을 확 주는 겁니다. 내용을 따져보면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참조조문도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참조조문이나 이런 문제를 받았다 생각해보세요. 일문에. 그러면 숨이 헉 합니다 진짜. 그죠? 쫄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볼까요? 자, 어느 정도 생각해 보셨죠? 지금 제가 한참 말할 때. 생각은 나중에 이러면 그래요. 괜찮아. 그러면 뭐.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늦어져요. 빠를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답을 보면 금방금방 생각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는 시간 갖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는 이 김양 교수님 교재의 그 핵심 포인트 있잖아요. 그거 잘 보세요. 그거. 정석 교수님은 핵심 포인트 같은 걸 안 적어놨죠. 이제 논점 정리를 보고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는데 핵심 포인트가 여기서는 이 문제집에 있어서 그래도 좋은 존재 의의가 됩니다. 한번 쭉 보세요. 핵심 포인트 볼까요? 자, 승소 가능성에 인용 가능성 묻는 경우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소송 요건 여부, 급여 여부도 서술해야 한다. 이거 봐.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이거. 따라서 설문사에서는 소송 요건이나 절차 여부성 검토는 생략하다 제시되어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을 해서 야 이게 핵심 포인트가 보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그 수험생들이 풀 때 어떻게 유념해서 풀라는 거 이거를 넣어놨네요. 이런 건 논점 정리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죠? 논점 정리에서는 논점과 관련된 것만 나오니까 문제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기술 같은 건 안 알려줍니다. 여기 이걸 넣어놨네. 그죠? 이게 정말 좋은 거네. 핵심 포인트 꼭 나중에 봐주세요. 이 핵심 포인트가 평소에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 묶어놨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이 그림으로 그리던 거 있죠? 그게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잘 놓았네. 내 얘기를 다 적었나? 이거 이 양반 내가 한 얘기를 다 여기다 했네? 이거 처음 봤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원래 수험생 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그야말로 짬밥으로 보는 건데, 이걸 잘 해놓으셨네요.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야, 이런. 예, 그래서 잘 이거 보시고 해도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하셔도 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뭐라고요? 일단 청지 처분의 법적 성질부터 먼저 들어가죠. 목차만 보세요. 목차만. 그래서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판단하고 보나마나 재량행위일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3번에 보면 재량행위 사법심사 방식 이런 걸 이런 거 안 써도 돼. 이런 것들은 이제 나는 너무 내가 잘 알아서 나는 내가 시험 보니까 95점 정도 나올 것 같다. 한 5점만 더 해야겠다. 그럴 때 쓰는 거 이거. 보통은 사법심사 방식 이런 건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이건 이제 오버했네요. 그죠? 김양 교수님 교재 볼 때 조심할 게 오버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답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뭐 추가할 거 없나 이렇게 해서 그때 가서 넣으니까 이 맞으면 백과사전식으로 됐어요. 그죠?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위법 여부 들어가죠. 위법 여부 중에서는 크게 여기는 자기구속이랑 평등원칙을 따로 따졌네. 근데 우리 행정법 뭐밖에 없어요. 자기구속밖에 없죠. 그죠? 원래 행정법 4대 원칙은 자기구속 원칙이에요. 물론 행정기본법에서는 평등의 원칙으로 나와 있죠. 그 바람에 이제 평등의 원칙이라는 행정기본법을 우리가 쓰긴 하지만, 그리고 조심할 거, 자, 4번에, 목차 4번에 나오는 그 원칙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꼭 참조조문 행정기본법 조문 떠들어 보셔야 돼요. 행정기본법에 다 이제 법조문화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참고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구속 원칙이냐, 비례 원칙이냐. 제가 그랬죠. 아까 자기구속 원칙 아니면 비례 원칙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죠? 그걸로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본다면, 이건 이제 목차니까, 여러분이 이제 원래 주관식은 이렇게 목차를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내용을 안 봐도 될 정도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다 처음 하시는 거니까, 기속행위, 재량행위. 자, 이거 암기하시는 거 아시죠? 지금부터 하는 거는 몇 덩어리들 있죠? 그런 거 제가 반드시 암기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미 물론 많이 암기하고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7페이지 거기,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준. 암기죠? 그죠? 판례라고 해서 판례는 해서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준에서 어디부터 쓰면 돼요? 세 번째 줄부터 쓰면 되죠? 그죠? 첫 번째 줄부터. 첫 번째 줄 이거를 문헌.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 판례 원문을 좀 늘려 놓으셨는데 판례 자체가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준에 대해서 1번 문헌, 그죠? 그 다음에 이 번호 붙여놓는 게 여러분 암기하기 좋다니까. 그 다음에 성질, 그 다음에 3번 성질, 그 다음에 목적, 그죠? 목적 이런 거, 그죠? 기본서 여기 어차피 교재가 김영 교수님 거니까 기본서에 나와 있는 교재 거기 나와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참 여기 사례집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내용이 내가 봤던 책이랑 좀 다르면 내 기본서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랑 달라지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로 봐야지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이 두 개로 보게 돼요. 두 개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혼란스럽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케이스집에서 취할 건 뭐예요? 목차.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기 봐. 여기도 벌써 기본서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기본서 내용은 다르니까 지금 여기 썼던 게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이 판례 원문을 가져오라니까 지금 판례를 막 자기 입맛에 맞게 고쳐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옆에다가 집에서 복습하실 때 기본서 책 탁 펴고 그때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기본서를 안 가져왔는데 가져와야겠네 이제. 그죠? 그래서 문헌, 성질, 그 다음에 목적. 여기 이제 기본권 관련성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리고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으로 본다. 이게 그죠? 그게 마무리잖아. 판례 마무리. 그 판례 원문의 마무리. 그죠? 그걸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속행위 이거 암기. 그죠?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준 암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아까 우리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박스. 그죠? 이거를 굉장히 짧게 해놨죠. 2번에 설문의 경우 해가지고. 왜요? 왜? 100점이 15점이잖아요. 100점이 15점이니까 10점을 지금 재량행위에 대한 판단 방식을 할 거니까 5점을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라는 행정입법의 성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한 거예요. 이걸 길게 검토하면 안 돼. 형식설, 실질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형식설 이거 지금 제가 그린 거. 이거를 길게 검토하면 한 페이지가 나오죠. 그죠? 그거는 평상시에 그것만 물어볼 때.
이건 근데 보시면 주된 게 재량행위에 있어서 위법성을 따지는 거니까 여기는 형식 위법성 여부 따지는 게 여기서 간단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여기도 잘 보세요. 대법원 판례 입장으로 문제를 풀으라고 그랬죠. 그죠? 문제를 그렇게 풀으라고 했어요. 분명히 시킨 대로 해야 돼. 여기 가서 난 수권 여부 기준서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냥 답안 찌죠. 그죠? 그러니까 판례대로 가야 돼. 판례대로. 자 그럼 판례대로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산자부령 별표 1은 보나마나 행정규칙이죠. 그게 첫 번째 줄 나옵니다. 행정규칙에 해당하니까 이걸 어겨봤자 뭐가 돼요? 위법하지 않게 되죠. 근데 법이 있을 테고 행정규칙이 있을 테고 이 판례에 따른 평상시에는 얘만 따져봤을 때 위법성이 나와야 되는데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이 행위가 위법한지가 안 나오죠. 그럴 때 뭘 보고 위법을 따져야 돼? 얘까지 올라가야 돼. 위법해서 내려왔는데 다시 여기로 올라가서 법에 의해서 위법하다 아니다를 먼저 따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 사업법 13조 사망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법에 따라 판단 이렇게 나오죠. 물론 여기 이제 기속재량이라고 얘기 나왔는데 그렇죠. 기속재량을 따져도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실행령 별표는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는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따질 수 없다. 그래서 13조 사망에 가봤더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재량이구나. 그러면 재량이다. 뭐에 따라서 판례에 따른 문헌을 참조하는 판례에 따르면 기속행위 재량에 대한 첫 번째 기준에 해당하는 문헌에 따르면 결국 이것은 재량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그냥 잘못 잡고서 이걸 한바탕 쓰면 뭐가 돼요? 점수를 깎진 않아. 깎진 않은데 뭐가 되죠? 일단 시간이 날아가죠. 내가 써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다음 쓸데없는 힘 빼는 게 되죠. 그러니까 논점의 비대칭화가 돼버려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헛힘 쓰고 점수 많이 못 받고. 그래도 최악은 아닙니다. 논점을 벗어난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점수로 이거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배점이 몇 점인가. 그러니까 배점을 여러분이 항상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4번부터 들어가는 거죠. 3번은 이걸 왜 써놨어 도대체. 그죠? 재량에 대한 사업심사 방식은 뭐예요 이거? 야, 이런 거 쓰지 마. 자, 그 다음에 지원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재량행위 때문에 결국 재량행위 때문에 재량의 일탈남용. 여기서는 사실은 3번보다는 만약에 내가 3번을 쓴다면 재량행위로 나왔죠. 결론이 나왔죠. 얘가 재량행위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 재량의 경우에 있어서 위법성은 법을 알아봤자 의미가 없죠. 아니 법에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위법을 검토해. 그래서 이것만 보자마자 바로 위법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기속재량이란 말 제가 말했죠. 이거 보고 위법하지 않다면 이걸 보고 위법하라고 따르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기속행위에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법에는 뭐뭐 해야 한다. 그거 위반했다. 그러면 위반 딱 되는 건데 법으로 올라가 봤더니 뭐뭐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재량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법에 의하면 이건 위법하지 않다를 알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법 조문만 가지고는 위법 여부를 검토할 수 없어서 결국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다 얘기하고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는 결국 뭘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 4대 원칙 있죠? 이제 행정 기본법화 됐지만 그래서 신뢰보 원칙이라든가 이런 일반원적인 원칙에 따라서 해결할 문제이다 라고 하고 그 중에 어떤 원칙이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3번에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을 쓴 이유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저자는. 근데 이렇게 쓰면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거 문어체라고 그러죠. 그죠? 굉장히 말하자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용어를 되게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 그 내용은 똑같아요. 두 번째 좀 보세요. 재량의 일탈남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 일탈남용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이런 원칙으로 산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먹힙니다. 출제자한테는 이게 더 먹혀요. 이렇게 심오하게 쓰는 것보다는. 아시겠죠? 이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성 교수님 교재보다는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네요. 정성 교수님 이런 걸 다 생략해버리거든요.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정성 교수님 교재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양은 딱 맞는데 조금 중간중간에 빠진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김영 교수님이 이런 걸 잘 넣어주셨는데 되게 심오하게 써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잘 안 읽히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되고 들어가서 이제 그 중에 뭐부터 들어간다? 자기구속 원칙을 따지자. 그리고 이렇게 일반 원칙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써라? 의부터 써요. 의부터 쓰죠. 그죠? 다 너도 알고 나도 하니까 넘어가자가 아니에요. 주관식은 무조건 초등학교 학생이 읽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쓰라. 이런 얘기 하는데 무슨 초등학생 이런 걸 읽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기구속 원칙은 이런 거다 쓰고 이건 기본법. 그죠? 행정기본법 꼭 쓰셔야 돼. 여기 지금 행정기본법을 안 쓰셨죠. 이런 게 이제 맞아면 요새 저기인데 행정기본법 써주시고. 자, 뒤에 보시면 거지 같은 내용이 나오죠. 이런 거 필요 없어. 뭐야 이게. 야, 이런 거, 이거 봐. 이런 거 오바라니까. 그죠? 자기구속 원칙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쓰고. 근데 자기구속 원칙은 결국 뭐예요? 선례 그 학설이 있죠. 그죠? 2번 보세요. 2번. 그거 간단히 써주세요. 선례 필요설, 선례 불효설. 판례는 선례는 필요하다. 그죠? 선례는 필요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설문의 경우로 넘어가야 돼. 2번 세 줄에서 한 두 줄 정도 쓰시고, 그죠? 3번에 뭐 생각건대부터 보지 마세요. 그거 연필을 쓱 그어. 그죠? 그런 거는 쓱 그어. 왜냐면 이게 이제 생각건대부터는 쓱. 근데 아마 1권은 보시고 긋든가, 저처럼 그냥 확 긋든가. 이런 거 다 쓸 공간 없어요. 바로 3번으로 넘어가시죠. 설문의 경우가 어떻게 돼요? 사업정지는 재량 인정된 처분이다. 재량준칙은 존재하나? 동일한 위반에서 15일에 영업 사업정지를 했다는 선례 또는 행정원행이 존재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자기구속 원칙 위반에 뭐 갑이라든가 A라든가 B라든가 무슨 선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근데 옆에 있는 상원주의소 하지 않았냐? 야, 상원주의소는 선례가 아니죠. 둘이 동시에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선례라고. 근데 이거를 상원주의소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것은 제가 볼 땐 그것도 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원주의소에 대해서 갑의 주장이 상원주의소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그죠?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비교한 거 봐서는 선례라고 해도 되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자, 주관식은요. 그 마지막에 결론을 여러분들이 정답이라는 게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뭘 갖다 쓰냐에 따라서 논리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보다 훨씬 마음 편해.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상원주의소가 상원주의소는 15일이라며. 그죠? 그러면 최소한 비교 대상은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나오니까 만약에 제가 쓴다면 상원주의소를 선례로 해서 본다면 대신에 항상 말을 이렇게 해야 돼. 상원주의소가 만약에 먼저 나온 사례라면 훌륭하게 선례가 성립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선례처럼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선례가 아니라고 한다면 선례가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쓰시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죠. 그죠? 다른 학생들은 상원 얘기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나는 오히려 더 보기 좋은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식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평등원칙으로 한 거예요. 평등원칙은 원래 행정부에서 평등원칙은 사실 안 나옵니다. 자기구속원칙이 안 나오는데 뜬금없이 평등원칙을 가져왔어요. 근데 평등원칙은 헌법의 원칙이에요. 행정부에서 잘 안 써먹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평등원칙을 왜 지금 이 저자가 썼냐면 설문 3번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 그죠? 평등원칙에 따르면 누구는 누구 3개월이고 누구는 15일이냐 이게 말이 되냐 해서 평등원칙 위반으로 때려버린 거야. 이게 되게 좀 특이하게 답안지를 푸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풀었냐? 이건 변호사 시험이에요. 변호사 시험은 헌법도 사례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례에 평등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다 쓰신 거야. 이게. 근데 순수 행정법 영역에서는 이 평등원칙으로 검토를 안 합니다. 정성윤 교수님이나 이런 책 보면요. 평등원칙을 검토하는 게 안 나와. 근데 지금 김양 교수님은 이게 변호사 시험 맞으면 교재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서 평등원칙을 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평등원칙을 풀고 싶지 않다. 그럼 저처럼 아까 1번 끝에다가 즉 선례에서 나오는 그 있죠. 그죠? 지금 자기구속 원칙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버려.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구속 원칙과 평등원칙을 하나로 줄일 수가 있죠. 하나로 줄여서니까 양이 줄고 선례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더 이쁘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길게 보신 거예요. 길게. 그 다음에 비례원칙. 비례원칙도 역시 의의 쓰시고요.
비례원칙 근데 의의가 기억이 안 납니다. 다행히 뭐가 있어요. 우리 행정기본법에 비례원칙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네, 행정기본법 10조에 나옵니다. 10조. 그래서 여긴 다행히 또 10조 넣어놨네. 그래서 그대로 하시고 내용은 적필상. 그죠? 내용도 나오잖아요. 거기 조문에 10조에 다 나오니까. 근데 적필상이란 말은 안 나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그 내용만 나오지 이름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적 쓰고 1호에 그 내용 쓰고 필 쓰고 뭐 이거 쓰고 상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비례 원칙에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보는 게 뭐라고요? 3번만 봅니다. 상당성의 원칙이 대부분 비례 원칙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적합성, 필요성 안 풀어 거의. 헌법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죠? 헌법 맨날 2개밖에 안 풀잖아요. 그죠? 근데 행정법에서는 3번만 봅니다. 상당성 원칙 즉 공익과 사익을 비교. 이렇게 구질구질한 사례를 보고 아유 이놈 안 됐네 했으면 사익을 우선시해주고 그죠? 누가 봐도 이거 뭐 아이씨 핑계에 불과하네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안 되고.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얘 지금 봐줄까요 말까요? 여러분 생각에 야 얘는 이 정도면 봐줘야지 하고 생각이 들면 그건 사익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비례원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보세요. 설문의 경우. 설문도 더럽게 많이 써왔네. 그죠? 이러는데 1번, 2번은 적합성, 필요성이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런 거를 시간이 되시면 써주시고 그죠? 아니면 그냥 3번을 바로 쓰는 거예요. 3번 바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동일한 위반 행위에서 누구는 15일이고 누구는 지금 3달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처음 걸렸고 그 다음에 경미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뭐 사익을 좀 봐줘야겠다. 그러면 비례원칙 위반. 그죠? 요렇게 푸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알고 나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다음날 시험장에서 시험에서 꼭 써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써보면 내가 지금 알고 있던 양이 어느 정도 줄일지 늘릴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걸 안 써보면은 그냥 여러분은 나중에 시험장 가서 나 알아서 줄여지겠지 이렇게 생각되니까 개뿔 아무것도 안 줄여집니다. 반드시 써봐야 돼요. 이게 진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사안의 해결에서는 결국 재량이 일탈남이기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아이고, 일문 하나 보니 더럽게 시간 걸리네. 그죠? 아니, 왜 일문 이렇게 빡센 걸로 놨어? 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행정법 항상 처음 이래요. 그죠? 우리 정선 교수님 일문은 굉장히 쉬운 거 나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죠? 사실은 뒤에 보세요. 2번 보세요. 2번. 그래,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해놔야지. 그죠? 근데 이제 막상 1번 풀고 나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양이 되게 많아 보이긴 한데, 막상 풀어보면 1번은 그냥 여러분이 패턴만 외우시면은 금방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패턴. 아시겠죠? 그러니까 1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그래서 시간당 이렇게 꼼꼼하게 풀면 거의 한 2문제도 못 풀어요. 이게. 자, 알죠. 이렇게 넘어가면 4-5문제 풀지. 근데 그거는 케이스 지금 이거 우리 기본 케이스 처음인데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문 갈게요. 이게 2016년 5급 공채. 제가 늘 말씀드렸던 리딩 케이스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빡빡빡빡 거의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2016년 5급 시험 택시 운전사 사건 딱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암기. 이제 앞으로 이게 2덩어리 정도 더 나올 건데요. 왜냐면 이게 3번까지 있었으니까. 요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참 좋은 문제예요. 자, 근데 지금 보고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건 아마 이 문제는 이 시간에 다 못 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한번 쑥 보고, 한번 볼게요. 자, 절대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일단 문제만 충실하게 봅시다. 문제도 다행히 그렇게 길지 않죠? 볼게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출문제 우리 기본서 강의할 때, 그죠? 조그맣게 다 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봤는데 생각이 나. 그러면 진짜 그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그건 문제집 볼 때만 생각이 나. 그러면 별로. 문제집에서 나오는 거니까. 실전에 가면 그런 일 없어요. 실전에 가면 그런 일 없습니다. 실전은, 문제 이것저것 섞어놔, 항상. 그죠? 출제자들이 아는 거죠. 자, 갑은 2001년 1월 A광역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0년 5월에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돼. 자, 벌써 기억나죠? 이 문제구나, 이렇게. 그래서 갑이 음주운전에다 걸렸어요. 그래서, 자,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날짜가 자꾸
귀찮죠, 그죠? 날짜는 여러분이 나오면 무조건 밑줄을 이렇게 살짝 터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나왔다는 건 날짜로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럴 거 아니면 그냥 취소 처분 받았다고 이제 언제 괜히 굳이 10월달 2010년 6월에 받았다 이런 일만 안 한단 말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자,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A광역시장에는 통지되지 않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취소나 정지는 별도로 없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사전 개념이 들어갑니다. 평상시에 행정법을 처음 보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를 두 번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행정법 공부 좀 해보시면 뭐예요?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운전면허는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같이 가져야 되는 게 이게 바로 개인 택시죠. 그죠? 개인 택시를 운전하려면 당연히 택시 운전에나 1급 보통을 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택시, 이거 8천만 원짜리. 이거가 있어야 개인 택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 설문 네 번째 거 읽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취소됐죠. 박살났잖아. 그러면 이것도 박살나야 됩니다. 그죠? 박살나야 되는데 이걸 박살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먼저 네 줄까지 읽었을 때 딱 나와야 돼. 아, 이거구나,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거는 취소됐는데 이걸 취소 안 시킨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땡 잡았죠? 그죠? 그래서 갑은 얼른 1년 만에 이때는 음주운전 1년이면 다시 따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서 영업을 하다가, 근데 아무래도 찜찜하죠? 그러니까 이제 2014년 8월에 을한테 갑이 팔아버립니다. 뭘? 8천만 원짜리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이에 대해서 2014년 9월 당연히 A광역시장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양도 양수는 반드시 시장에 인가가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조문에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자, 근데 A광역시장은 인가심사 당시에는 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빨리 서로 연결되는데 이게 안 된 거죠. 그렇죠? 경찰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아서 알게 되었고, 2016년 6월에 을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여러분이 밑줄 쳐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소송의 대상이에요. 처분이 돼야 그걸 가지고 소송하지. 앞에 나온 처분 다 소용없어. 그죠? 마지막에 나온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바로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앞에 뭐 온갖 것 다 이런저런 행정위가 지금 한두 개 나왔어. 이것저것 다 나왔지.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 근데 갑이 넘겼는데 얘를 박살내죠. 거기서 이제 벌써 우리 기본 있을 때 했던 거. 얘가 넘겼는데 얘한테 안 하고 얘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문제 사안이 되는 거죠. 을이 의사건 처분에 취소. 왜냐하면 당사자니까. 자, 답하시오에서 이제 이게 50점짜리. 50점이니까 여기 점수 배점은 이제 우리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2번이니까 이제 20점짜리 문제 나온 거고요. 자, 을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가 발생한 후 6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그 취소를 처분하는 것은 신뢰에 반한다. 자, 신뢰보원칙 주장했죠. A광역시장 인가심사 당시에 음주운전을 운전면허 취소한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해서 사실로 인해서 인가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점. A광역시장의 잘못을 꾸짖죠. 이거 무슨 원칙이에요? 몰라. 그죠? 신뢰보호, 자기구속, 비례원칙, 부당결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다는 게 보면서 나와야 돼요. 근데 보면서 장이 안 나오죠. 낌새가 이상하다. 이렇게 물음표하고 가는 거예요. 첫 줄은 신뢰보원칙을 딱 나오잖아. 그죠? 신뢰에 반한다. 이러니까. 그래서, 아, 신뢰보원칙인가 보다 하고. 물론 이제 그건 아직 확실한 거 아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운송사업,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15년간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교통법규 위반한 적 없는 적. 자, 뭔가 벌써 구지구지해지죠. 뭐예요? 비례원칙이구나. 그죠?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저거 위법하다 주장한다. 이 사람이, 을이 지금 주장한 사유가 세 가지. 첫 번째, 신뢰보원칙 아니냐. 두 번째, 뭐냐. 세 번째, 비례원칙. 그죠? 비례원칙 같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렇게. 얘는 뭔지 찾아내야죠. 이게 못 찾으면 안 돼, 이거. 그죠? 저 잘 찾아요.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20점. 배점이 20점이니까, 3개가 나왔는데 20점이에요. 그죠? 그럼 얘들은 하나당 7점짜리 있고요. 7점짜리들. 7. 그 중에서도 굳이 얘기하자면 뭐가 비중이 더 높아요?
신뢰보호 원칙이 조금 더 점수 배점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얘는 내용이 많아서. 신뢰보호가 6점이라면 비례보호가 한 5점 이 정도예요. 사실은 거의. 얘는 뭐야? 이거 얘를 찾아야 돼. 얘를 못 찾으면 이제 여긴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을 외우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참조조문 나오죠. 이게 거지 같죠? 참조조문이 더럽게 많어. 그래서 운수사업법 뭐. 근데 이제 보통 많이 풀다 보면 운수사업법 딱 보면 뭐가 눈에 걸려요? 4조, 14조, 85조 중에 뭐가 걸려요, 여러분? 시행령은 나중에 보시고. 먼저 법부터 항상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처음부터 다 읽으면 굳이 하지도 않죠. 그죠? 눈에 딱 조문 그 옆에 설명 있잖아요. 4조, 그 다음에 14조, 85조 이렇게. 뭐예요? 자기 마음 찍어봐. 4조, 14조, 85조 중에 뭘 것 같아요? 그냥 찍어봐요. 어차피 나중에 다 여러분 봐야 돼. 시험장 가면. 근데 시험장 가서도요. 여러분이 이게 비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중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니까. 예, 이렇게 진짜를 가짜 속에 다 숨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 참조조문 우리 참조조문 만만치 않게 나와요. 우리 참조조문 일문은 항상 길게 나오죠.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찾는 것도 나중에 이제 내용 다 보시고 역으로 다시 오셔서 보셔야 돼요. 여긴 85조죠. 면허 취소. 왜? 아이, 면허를 취소했잖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했잖아요. 그죠? (85조) 한번 읽어볼게요. 시도지사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사업이 뭐예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예요. 운전면허 가지고는 이렇게 거창하게 안 나와. 운전면허는 어디 있어? 없어 여기. 그건 도로교통부에 도로교통법에 그냥 술 마시면 면허 취소 그게요. 그거 간단하잖아. 근데 이거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비싼 거. 그리고 37호에 뭐라 나왔어요? 거기 1호에서 36호까지 넣으면 양심 불량이죠. 그게 딱 하나만 넣었잖아. 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거. 그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 조문 형태는 뭐로 되어 있어요? 기속 재량. 그죠? 이런 식으로 보는 연습 하시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됐고, 오른쪽에 보면 또 별표가 나오죠? 시행령 속에 별표가 나오는데, 딱 보니까 박스가 나오죠? 박스는 뭐예요? 이거 걸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소되면 사업면허 한 번 걸리자마자 사업면허 취소인데, 그 위에 보니까 뭐 일반 기준이 있어서 뭐예요? 거기 가나 중에 뭘 보셔야 돼요? 가나 다 해당하는 가번에도 보면 뭐 가중 하나 관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재량행위성에 맞춰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 문제도 원래는 다른 문제를 여러분이 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문제예요? 리팅 케이스인가 별게 다 들어오네. 자, 지금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좀 안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법에서는 분명히 재량으로 돼 있죠. 조문이. 근데 밑에 있는 시행령에서는 시행령인가? 그죠? 시행령. 이건 대통령령이니까 깔끔하죠. 만약에 이게 별표 해가지고 만약에 박스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결론만 나오면 이게 뭐죠? 이거 기속이죠. 안 맞는다고. 법에는 재량인데 여우로 기속이 있으면 원래 안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려고 또 이론이 막 나오고 이러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 위에 일반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중 감경 조항이 있죠? 이걸로 해결해 주니까 이거는 뭐야? 재량의 여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기속의 여부를 재량으로 나름대로 풀어주는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 이 참조조문 자체는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알고 계시다. 요거는 괜찮네.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만 나오면 어떻게 되지? 이 얘기를 꼭 해줄 일이 생긴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반 기준에서 요거를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는 거. 이거 푸는 거 문제 또 하나 있어요. 행정입법 나오면 조금 귀찮아.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리딩 케이스라고 부른 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뜬금없이 시행 규칙이 나옵니다.
시행규칙, 그죠? 근데 시행규칙 끝에 보시면 양도 양수 인정 이랑 보세요. 관할관청 양수 신청을 받으면 관계기관에 양도 잡은 양수인의 운전면허 효력 여부를 조회 확인해야 한다. 이 양 운전면허 취소를 확인돼서 양도 양수인 걸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야? 이게 아까 이거예요. 지웠네? 두 번째 거. 아까 제가 이거 원칙 아닌데 그렇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문제에서 A광역시장은 취소인지 취소를 줘서 인가처에서 안 되는 것인데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점 이게 이거야. 시행규칙 위반.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푸는데 1번 아까 그 신뢰보호 원칙부터 해서 딱딱딱 풀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논점은 잘 나오죠. 지금 첫 번째는 신뢰보호 원칙 풀고 밑에는 비례 원칙 풀고 얘는 뭔가 했는데 얘는 이제 보니까 행정규칙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거고 행정규칙이 아니라 시행규칙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뭐 얘를 이렇게 가까이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풀 거냐. 자, 신뢰보호 원칙은 이게 자 바로 물을게요. 순수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공책 신방에 나오는 그 순수 신뢰보호 원칙이냐고.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한 그 신뢰보호 원칙 맞아요? 공적인 견해 표명 한 적 있습니까? 없죠. 무슨 담당 과장 나오고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취소대가 발생하면 6년이 경과했는데 취소 처분한다. 이게 뭐가 되니까? 신뢰보호 원칙의 파쇄 원칙인 뭐 실권의 법리예요. 실권의 법리. 여긴 실권의 법리가 나와야 돼. 그죠? 실권의 법리라는 말을 아예 안 쓰면 여기는 배점이 없어요. 신뢰보호 원칙 백날 수 풀어봐. 아니 무슨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적이 있어야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언제 있어? 이제 찾아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거를. 야 이거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뻘에서 진주를 잡아내는 사람인데 이건 진주가 아니에요. 이건 억지예요. 억지 논리입니다. 이거 냈는데 이걸로 푸는 사람이 있어. 이거 빨리 알아내야죠. 왜 뭘로 알아냈어요, 여러분이? 6년이나 경과했는데 취소권 행사한 거. 그죠? 그래서 자연스레 여기서 판례가 뭐가 나와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판례 2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서 때. 3년 만에 취소시킨 경우에는 실권의 법리 인정, 즉 취소권 소멸.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알아냈을 때는 어떻게 해요? 1년 6개월 만에 취소권 행사하면 신뢰보호 원칙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X가 OX만. 이거는 법리 적용. 여기는 적용 안 되고. 이게 뭐예요? 판례. 여기 뒤에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 판례 갖다가 쓰면서 6년이나 지났으니까 기존의 판례 더블이죠. 그죠? 3년만 지나도 실권의 법리가 완성되는데 6년이나 지나서 뭐 완성되고도 남지. 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죠? 시행규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시행규칙이니까 시행규칙은 법규예요? 아니면 저기예요? 행정규칙이에요. 시행령 시행규칙이잖아. 시행령 시행규칙.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선 교수님이 이걸 이래서 이거를 그냥 법규 위반으로 풀어버립니다. 법규 위반으로.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저기는 지금 김영 교수님 뭘로 풀어요? 거기 핵심 포인트 2번 보세요. 신성실원칙로 풉니다. 이거를. 그래서 약간 좀 교수님들마다 약간 좀 다르게 가는 건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정선 교수님처럼 풀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이거 뒤에 이제 내용 들어갑니다. 이제 뒤에 보세요. 이거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게 몇 페이지야 지금? 4페이지를 까닥까닥 다 쓰면 여러분 20점 배점입니다. 20점 배점이면 여러분 내일 이제 푸시겠지만 답안지에 요만큼 쓰는 거 요만큼 많이 써가지고 여기까지 정도 쓰는 거 여기까지.
물론 여기까지 써도 상관없죠. 그죠? 답안지 더 나오면 됩니다. 답안지 못 받은 줄 알고 막 옆에 여기 쓰고 막 여기다 쓰고 막 이렇게 쓰면 자기만 손해야. 시원시원하게 써. 괜찮아. 답안지 막 몇 장씩 다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논점 정리. 거기에 핵심 포인트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핵심 포인트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자, 봅니다. 자, 논점 정리. 간단하게 보면 논점 정리해 보세요. 6년이나 경과한 시점에 바로 핵심 얻고 들어갔죠. 6년이나 경과했을 때는 실거래 법리 적용 원칙 아니냐. 그죠? 실외 원칙은 안 써도 돼요, 여기는. 예. 그 다음에 2번을 이제 지금 시행규칙 35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렇게 간단하게 써. 뭐 그걸 성실의무 위반은 이걸로 갔나? 예, 이거는 기본법 11조 1항에 성실의무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죠? 왜냐하면 기본법이 새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기본법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그죠? 조문집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어플이라도 앱이라도 보시면서 그 법령 센터 있죠? 그거 들어가셔서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 3번은 이제 비례 원칙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뭐부터 나와요? 1번에 지금 논점 정리 이렇게 해놓고는 뭐부터 나와? 정작 논점 정리에 해당하는 거는 로마자 3번부터 나옵니다. 그죠? 이게 행정법이 취하는 방법들이죠. 짜증나지만. 왜? 일단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의 성질을 알아야지. 그래야 재량행위라는 걸 알고 나서 풀어도 제낄 거 아닙니까? 기속행위인 경우는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에 대해서 또 나오죠. 오른쪽 2번.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기준. 그래서 문헌, 성질, 그 다음에 기본권 관련성, 공익권 상격 고려한다 이거 쓰고 꼭 옆 가로 열고 판례 쓰시고. 설문의 경우 뭐예요? 뭐뭐 할 수 있다. 85조 1항 바로 나오죠. 따라서 문헌설에 비춰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야, 여기 이 양반은 내가 할 말을 미리 다 써놨네. 제가 이거 보고 한 얘기 아니고. 야, 이게 제가 지금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데, 에? 내 얘기를 다 적었나? 이 양반 그럴 리가 없는데. 자, 이게 한편에 나오죠. 그죠? 법규정령으로 취소한 경우 충돌이 문제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무리가 없다. 저 지금 이 사례집 처음 보거든요. 저 이 사례집 처음 보는데, 야, 이게 거의 진짜 잘 들어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성 교수님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집어넣으셨네요. 정성 교수님 교재 항상 제가 그걸로 강의하면서 없는 부분을 제가 이런 말들을 해놨거든요. 근데 김영 교수님 이거 다 해놨네. 진짜 이럴 리가 없는데.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위법하게 된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다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몇 줄? 2줄에서 3줄 줄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써보면 압니다. 만약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서 집에 복습할 때요. 그냥 내용을 이해하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내가 이 부분이 나오면 어디까지 써야 되고 어디까지는 버려도 되겠다는 거를 연필로 이렇게 찍찍찍 그어가시면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용 이해는 당연한 거고 처음에는 물론 처음 보실 때 여러분 일단 이해. 그죠? 케이스집이니까 이해를 일단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한번 교재 보시면서 이 부분은 내가 안 써야겠다. 이렇게. 물론 집에 와서 복습하실 때 문제 읽으시고 시간 1분 정도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저랑 지금 같이 해도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보시면 또 이게 안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 생각하셔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교재 해설 읽으실 때는 일단 목차 먼저 쭉쭉 보시고 요거 이렇게 푸는 거. 그렇지. 이렇게 본 다음에 설문의 경우 이제 세부죠. 마지막 과정이 안으로 들어가서 지우는 거예요. 요건 안 써야겠다. 요건 안 써야겠다. 이렇게. 그리고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막상 이제 더 쓰거나 덜 쓰거나. 근데 희한하게 내가 이해가 잘 되고 암기가 잘 되는 파트가 있고 희한하게 암기가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노력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죠? 양을 줄이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양 줄이기 힘들다 그러면 밑줄 친 것만 쓰세요. 밑줄 친 것만. 지금 김양 교수님 밑줄 쳐놨죠? 그것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게 핵심 업구들이에요.
그래서 설문의 경우엔 재량에 해당한다라고 있죠. 거기까지만 쓰셔도 상관없어.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충돌 문제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기속, 법에서는 재량인데 여기는 기속일 때 이 충돌 문제는 여기는 메인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안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는 왜? 아예 재량이 있어만 따지면 된다니까. 그래서 설문의 경우에는 지금 한 편부터 나와 있는 무리가 없다라는 부분은요. 여기서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따로 문제되는 게 있으니까 지금 김양 교수님도 이걸 쓰고 제가 아까 이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염려가 돼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데 여기도 지금 글 넣어놓은 거예요. 그죠? 이건 여기서는 메인 논점이 아니에요. 주된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쓱 가로로 지우시고 차라리 그 마지막 달 A시장의 광역 이거 있죠. 요거 사실관계에 기반한 풀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이 쓰고 싶으면 그걸 써. 그걸. 근데 여기서도 뭐 그것까지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장 여부. 문제점도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전혀 없어요. 그죠? 여기서는 뭐 사실관계에서 굳이 한다면 6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취소 처분하는 것은 실권의 법리가 문제되는 거 아닌가 살펴본다. 이렇게 쓰면 돼. 2줄 정도면 충분해요. 6줄이면 제 얘기를 그죠? 쓸 필요 없고. 굳이 쓰자면 밑에 세 번째 줄 행정기본법 최근에 12조 2항에 실권의 법리가 규정되어 있더라. 이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안 써요. 지금 보니까 미주주구만 쓰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실권의 법리 당연히 뭐예요? 의의 나와야 돼. 의의 나와야 돼. 다행히 어디 있어요? 조문에 있어. 12조에. 그러니까 땡큐죠. 옛날에 행정기법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외워야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죠. 의의 쓰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실권의 법리 적용 요건이 다행히 어디 있어요? 조문에 있습니다. 조문에. 적용 요건은요. 조문에 나와 있는데 조문을 이렇게 자르시면 돼. 자르라. 그죠? 같은 조문이라도 1번, 2번, 3번 붙여서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생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1번, 2번, 3번을 쓰시면 배점이 최소 1.5점은 더 줍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단순 조문, 제일 무식한 사람이 조문 그대로 갖다 베끼는 사람이에요. 조문을 디자인하라. 그죠? 조문을, 멋있다, 말이. 조문을 디자인하라. 예. 자, 그 다음에 설문의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날짜야죠. 6년 지났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여기다가 뭘 하고 싶으냐? 판례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아까 이거 판례. 3년짜리 판례, 1년 6개월짜리 판례. 그죠? 그게 더 나아. 판례는 3년이 지나서 취소권 행사한 경우 실권의 법리를 적용하여 취소권을 소멸시킨 사례가 있다. 이 얘기가 더 나아요. 그 판례 써주세요. 그게 김영 교수님 교재는 그게 없고 정선 교수님 교재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그대로 쓰면 돼. 예. 그래서 설문의 경우에는 그렇게 판례랑 적용을 해서 그렇게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신뢰보 원칙은요. 이거 안 써도 돼. 여기 신뢰보 원칙 왜 써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버리라고 이런 거. 그죠? 신뢰보 원칙은 여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신뢰보 원칙에 파생 원칙이 실권의 법리가 있습니다. 그럼 실권의 법리만 검토하면 되지. 이걸 왜 따져 갑자기.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오바야. 신뢰보 원칙. 근데 왜 썼어?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점수 배점이 지금 몇 점짜리예요? 20점짜리야. 자, 20점짜리인데 뭘 이걸 쓰고 앉았어 지금. 그죠? 신뢰보 원칙은 미안하지만 연필로 이렇게 싹 X해놓으세요. 난 죽어도 쓰겠다. 그럼 써. 그죠? 거기 만약에 쓰고 싶으신 분은 거기 3번 설문의 경우 있죠. 그거를 그냥 신뢰보 원칙 의의랑 간단하게 섞어서 그냥 써보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정 불안하신 분은. 어떻게 그래도 막 무시하냐. 그래. 그럼 그 정도만 써.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 여부는 성실의문인데 아까 운수사법 시행규칙 위반 이거죠. 이거 정선 교수님은 이거를 그냥 운수사법 시행규칙 위반이라고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 위반으로 가버렸습니다. 법 위반. 근데 약간 뜬금없죠. 법 위반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맞아 행정기본법상의 그런 원칙하고 막 되게 복잡하게 검토했는데 너무 좀 단순해. 그래서 그 정선 교수님 제가 교재 보면서도 약간 좀 이거 좀 조금 그런데 이런 생각했는데 김영 교수님 그거를 그 행정기본법 11조 1항에 나오는 행정청의 성실의무로 풀었습니다. 이건 아주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 행정기본법 써먹기로 했잖아요. 그럼 성실의무 원칙 위반 아니냐라고 해서 결국은 이것도 위반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조문 쓰고 법규 위반 쓰고
따라서 이건 행정청의 성실 의무 위반 아니냐. 그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시행규칙 35조 위반. 근데 왜 그러냐면요. 시행규칙이, 보세요.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우리가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검토했는데, 시행규칙은 얘가 시행령이면 얘가 시행규칙은 최소한 얘보다는 아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얘보다 아래니까 이게 대통령령이라면 얘가 불령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위반을 얘기할 때는 이걸 또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를 검토하기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 그죠? 그러면은 얘는 결국은 행정규칙 정도 위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사실은 쓰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실 의무 원칙을 갖다 쓰면은 확실한 거는 11조잖아요. 그죠? 행정기본법 11조 위반으로 따질 수가 있으니까 법 위반으로 잘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얘 성질이 지금 애매하니까 얘가 지금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 잘 모르겠는데 성실 의무로 풀면 기본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쉽게 법 위반으로 잡아낼 수가 있다고요. 정소영 교수님은 그냥 이거를 시행규칙 위반을 그냥 법규 위반을 잃어버렸는데 그건 되게 좀 얼떨떨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만 풀면 좀 그런데 지금 김영현 교수님 이거를 11조, 마침 11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확실한 법 위반으로 잡는 게 낫겠죠. 그죠? 얘는 성질이 지금 애매하니까 대통령령이 아니고 얘는 지금 부령이나 총리령인데 얘가 지금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는 잡아내기 좀 어려우니까 차라리 행정기본법으로 푸는 게 훨 낫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뭐 길게 쓸 거 없어요. 그냥 성실 의무 위반 원칙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푸는 게 낫습니다. 설문의 경우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풀고 그다음에 세 번째 주장은 비례원칙. 비례원칙도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의 쓰시고 비례원칙으로 쓰고 15년 동안 법규 위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지켜줘야지. 적필상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도 간단하게. 그래서 결국은 그나마 좀 많이 쓸만했던 게 실권의 법리였고요. 나머지는 간단하죠. 20점 배점이에요. 20점 배점. 여러분 지금까지 써보셨잖아. 20점 배점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부분에 이게 전체적으로 앞부분이 어떤 분은 막 여기 25점 쓰는 사람도 있고 여기다 50점까지 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25점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까지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그죠? 그게 양이 많지가 않아. 이거 언제 다 써? 그죠? 이 교재들을 다 쓰면 한나의 주장이 이만큼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갖다 진짜 써봐. 처음부터 끝까지 미친 척하고 다 써봐요. 그러면 진짜 여기 한 페이지 있죠. 이 한 페이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옵니다. 내가 써봤어. 내가 너무 열받아서 써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못 씁니다. 그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 지금 하루에 13개, 14개를 어떻게 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비슷한 얘기 나오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가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1, 2번 왜 봤냐? 변호사 시험 리딩 케이스, 그 다음에 5급 시험 리딩 케이스 중에 해당했기 때문에 제가 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